자, 이번에 발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손은 손등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가락들의 구조, 손목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발 같은 경우도 역시나 디테일하게 그린 경우는 막 흔하지 않아요. 손은 핸드폰 뭐 그런 문화적인 것 때문에 클로즈업 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아니면 싸울 때 주먹이 카메라에 가까이 날라오든지, 손은 클로즈업 될 상황이 그때그때 뭐 씬 성격에 따라서 나올 때가 있는데, 발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씬에서는 캐릭터들은 신발을 신고 있죠.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신발 신고 있는 경우가 많고, 뭐 동물 캐릭터이든 사람 캐릭터이든 발가락이 전부 다 표현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씬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평소에 몇 번만 연습해 놓으면 발은 그리기가 쉬워요. 손가락 같은 경우는 손가락들이 길잖아요. 그래서 손가락들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워낙 많아요. 손가락은 일주일에 그냥 진짜 두세 번 정도만 그려보면 다양한 자세를 표현할 수가 있고, 발 같은 경우는 각도별로 한 4-5가지 정도만 그려보면은 충분합니다. 왜냐? 대부분 신발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발은 중요한 게, 손은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그쵸? 근데 발 같은 경우는 한쪽보다도 양쪽 두 발을 서로 어떻게 상대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과 관련된 자세들이 나옵니다. 그 자세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발은 발가락과 그러니까 바디 부분 있죠. 바디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살짝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 그렸던 거 레이어 위에다가 그냥 사이드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사이드에서 보면은 이 발가락 부분이 앞에 이만큼 영역이 나뉘어 있고, 이 부분이 발의 바디 부분, 메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몸통이라고 표현하긴 애매하고, 발등, 발바닥, 위가 발등, 발바닥 이렇게 나뉘어 있죠. 뒤가 발꿈치, 발목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복숭아뼈라고 부르는 그 부분 뼈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이게 구조입니다. 이게 구조인데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하이힐을 신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하나 얘를 약간 연하게 하고 위에다가 비교해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연하게 해놓고 이 위에다가 그려볼게요. 굽을 되게 높은 걸 신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굽이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통굽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겼고, 하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굽이 있다고 치면은 각도가 다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얘는 거의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를 이렇게 뒤꿈치가 받치고 있고, 중요한 게 하이힐을 신었다 그래서 발목이 이렇게 가진 않죠. 물론 꼬부리면 이렇게 되겠지만 하이힐을 신어도 발목은 똑같이 위로 가게 그리죠. 이 구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그려보도록 합시다. 얘는 뭐 아스카니까 지우고, 얘도 지우고, 새로 레이어 끊은 다음에 발가락 이런 거 표현하기 전에 우선 구조를 사이드에서는 방금 봤고, 발바닥 부분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바닥 부분에서 본다면 윗부분이 이만큼 발가락 영역이 있고, 여러분 발바닥 모양 다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부분이 푹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도 약간 붕 떠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가끔 이 부분이 없는 부분, 완전 발바닥이 평평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평발이라고 하죠. 발바닥에서도 바닥 뒤꿈치 부분, 이 부분이 굳은 살이 베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왼쪽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또 바닥과 많이 닿는 면적이고, 위에 발가락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고, 역시나 손 그렸던 것처럼 몇 가지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발을 가장 그냥 완전 사이드에서 본 거보다 두 발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 간단하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한번 포함해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심플한 자세 있죠. 보통 사람이 그냥 서 있는 자세. 발 이렇게 하고, 얘는 약간 각도 다르게 서 있는 거를 심플하게만 그려보도록 합시다. 다리 같은 경우는 한쪽이 곡선이면 한쪽은 약간만, 그러니까 한쪽이 직선이면 한쪽은 약간 곡선, 발목은 가늘게. 보통 가장 많이 취하는 자세가 이거죠. 지금은 발가락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 그냥 발의 자세만 한번 취해 보도록 합시다. 한쪽 발 보통 이렇게 서 있고, 한쪽 발,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많이 하는 자세 있죠.
차렷하고 보통 찍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쪽 발은 약간 정면을 취하고 한쪽 발은 약간 45도 정도 저쪽으로 돌린 자세 있죠. 발은 디테일보다 그 어떤 방향으로 서 있나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발 같은 경우는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발가락 하나하나 표현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발이 정면에서 볼 때는 복숭아뼈도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사이드에서는 복숭아뼈가 이 부분이죠. 이런 자세를 보통 가장 많이 취하죠. 자세는 뭐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보통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다리는 되게 다양한 자세로 나오게 되죠. 그거 보고 그려봐도, 그걸 직접 보면서 그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세도 있고, 그냥 사이드에서 보면 약간 겹쳐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발을 한 3-4가지 연달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자세, 사이드인데 약간 뒤꿈치를 뭔가 살짝 턱에 이렇게 여기 이만큼 바닥에 튀어나와 있는데 살짝 걸치고 있는 듯한 자세를 한번 그려봅시다. 발로 할 수 있는 자세 중에 좀 이쁜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발가락에 이만큼 영역을 주고, 아까 발바닥을 먼저 살짝 구조를 살펴본 이유가, 발을 그릴 때는, 특히나 발을 디테일하게 좀 클로즈업해서 그릴 때는 바닥과 어느 면이 닿아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발 자체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샤워하다가 또는 집에서 쉴 때 발바닥을 확 뒤집어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느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나? 그걸 알고 그리면 좀 더 그리기가 쉽죠.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다고 치고 약간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발을 그리면은, 너무 위에다 그렸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도 허리와 엉덩이 곡선이 있는 것처럼 발에서도 이런 곡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서는 귀가 중요하듯이 이런 복숭아뼈 부분 중요하고, 그리고 역시나 화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지금 이 각도 같은 경우는 엄지발가락이죠. 그래가지고 발톱도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표시해줘도 엄지발가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발가락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관절이 있어요. 손가락과는 비교했을 때 매우 심플하지만 그래도 관절이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죠. 이 부분 살짝 음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발은 진짜 엄지발가락만 잘 표현해주면 나머지는 심플하게만 표현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취할 수 있는 발의 자세를 한번 그려봤고요. 또 다른 자세, 이번에는 발을 완전 정면에서 보고 있는 걸, 또 다른 자세를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합시다. 레이어 하나 또 만들어서 완전 정면에서 그리면, 정면에서 본 사람의 왼쪽 발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복숭아뼈랑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죠. 발 정면에서 보면은. 엄지발가락도 좀 세밀하게 표현해보고, 양쪽의 뼈, 이쪽 뼈는 약간 발 안쪽의 뼈랑 발 바깥쪽의 뼈, 복숭아뼈인데 양쪽 있죠. 안쪽과 바깥쪽, 복숭아뼈라고 부르는 그 부분들을 좀 지금 바로 만져보세요. 손으로 만지고 그려보는 게 가장 좋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앞에서 보면은 당연히 뒷부분이, 발이 심플하게 생겼긴 하지만 그 들어가고 나오고 굴곡이 뭐 사람의 허리랑 엉덩이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발목은 매끈하게 이렇게 오고, 여기서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 부분은 요 정도, 너무 튀어나오면 이상하겠죠. 표현해주고, 지금 정면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엄지발가락이라고 했죠. 엄지발가락을 일단 덩어리를, 너무 크고서. 그리고 바닥을 약간 납작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중력 때문에 신체 어느 부분이 닿아도 바닥은 평면이잖아요. 그 느낌이 표현이 돼야 되죠. 정면에서 본다면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보이긴 보이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겠죠. 정면. 그리고 손가락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굴곡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과 그런 부분을 살짝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약간 간격이 있고, 네, 발가락, 엄지발가락 옆에 있는 발가락도 정면에서 본다면 발톱이 요 정도만 보이겠죠. 그리고 요 정도 일단 잡아주고, 하나, 둘, 셋, 이 정도 올 거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복숭아뼈는 바깥쪽이죠. 약간 요런 느낌. 제가 아까 복숭아뼈 손으로 직접 만져보라 그랬죠. 만져보고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살짝 보이겠죠. 정면에서 그린다면 발톱은 그냥 대충만 표시해주고, 정면에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발은 진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 다르게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자세 몇 가지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목을 같이 그리느냐 발만 그리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좀 재밌는 자세를 찾아서 한번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고 이어서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정면 말고 어떤 자세로 그려볼까요? 아예 사이드 말고 발 안쪽인데 이렇게 발을 약간 다음 걸음 걸려고 내디딘 거를 뒤에 바닥에서 본 자세를 한번, 발꿈치 부분이 강조된 특이한 앵글을 살짝 그려봅시다. 거의 화면에 나올 일이 없는 앵글인데 우리는 발을 좀 다양하게 그려볼 거니까 이렇게 발 뒤꿈치, 그러니까 바닥에 카메라를 놓고 걸어가는 거를 바닥에서 발 뒤를 찍었다고 할 때 이런 앵글이 나오겠죠. 이게 발 뒤꿈치 부분이에요. 발 푹 들어간 부분 표시해주고, 이 부분은 거의 평평하게 바닥과 내리겠죠. 맨발을 걷는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하고 발가락이 여기 살짝 보여줄 거고, 발목의 얇은 뒷부분, 그 다음에 살짝 뼈 나온 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또 하나 그려봅시다. 똑같이 바닥에서 발을 본 건데 사이드에서 본 거를 약간 카메라를 더 밑에서 위로 쳐다본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발바닥에 이런 식으로 있고, 엄지발가락이 이 정도 있고, 바닥에서 위로 본 거, 그리고 이쪽 부분이 푹 파여져 있겠죠. 이걸 한번 그려봅시다. 이쪽 부분에 엄지발가락, 바닥에서 위로 보는 거니까 엄지발가락 영역은 한 이 정도를 차지하겠죠. 그리고 바닥에서 위로 보는 거니까 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앵글이 애매한데 어쨌든 살짝 들어간 부분 표시해주고, 그리고 그 엄지손가락에서 삐져나온 그 길고 가장 사람 손금에서 그 명줄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 있죠. 그게 발바닥에도 약간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정도로만 살짝 표시를 해주고, 발가락이 이 부분들에 접혀 있겠죠. 이 각도에서 본다면 둘째 발가락 이렇게 보일 거고, 그리고 발가락 길이는 사람마다 진짜 많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긴 사람도 있다고 하죠. 짧은 사람도 있고 똑같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밑에서 위로 본다면 발을 또 이런 각도로도 그려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발톱은 안 보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각도로도 그려봤고 하나만 더 그려보도록 합시다. 좀 특이한. 근데 발은 어쨌든 정면을 무조건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45도 뒤꿈치 그려보고 조금 자연스러운 발 자세가 뭐가 있을까? 제가 지금 발 사진들을 찾고 있어요. 적당한 걸 그려보려고. 자세 거의 비슷해. 손은 진짜 정말 자유롭게 많이 나는데 발은 특이한 걸 찾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안 그린 무난한 자세가 몇 개 있긴 있네요. 저걸 한번 그려봅시다. 발을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내 앞에 친구가 서 있어요. 그 발을 내가 위에서 이렇게 땅 쪽을 향해서 친구 발을 쳐다본 그 각도를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약간 친구의 오른쪽 발, 친구 입장에서 오른쪽 발을 그려봅시다. 당연히 발 그릴 거니까 맨발이라는 가정하에 여기 약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발목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여기 정도 복숭아뼈가 보이고 앵글별로 지금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발가락은 이 정도. 엄지발가락이만큼. 엄지발가락을 세심하게 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엄지발가락을 크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맨발에 그릴 경우도 작품 만들 때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엄지발가락이 크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해야겠죠. 손을 먼저 많이 그려보면 발가락들은 관절들이 짧기 때문에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발가락들이 오겠죠. 이쪽은 약간 어떤 각도인지 알겠죠? 친구의 발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자세를 한번 또 그려봤습니다. 이 각도도 있고 하나만 더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또 어떤 자세를 할까요? 아까 발꿈치를 뒤에서 본 걸 그렸는데 그거를 카메라를 또 사이드로 약간 튼 걸 한번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뒤꿈치가 보이는데 아까랑은 약간 각도가 튼 거. 발바닥이 이 정도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요 각도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바닷가 닿은 면을 표현을 하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의 발이 기계처럼 완전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각지진 않죠. 그래서 슬쩍 그런 느낌만 주면 됩니다. 덩어리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2D 드로잉을 많이 하다 보면은 3D 모델링 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 2D 드로잉을 할 때 일반적으로 드로잉 때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게 모델링 할 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3D 당연히 처음에 3D 그래프하면 어렵긴 하지만 그 단계만 넘어서면 정말 모델링 실력이 그냥 느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붙어요. 쭉쭉쭉쭉 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딴 얘기 그만하고 마저 그립시다. 그래서 사이드에서 보면, 사이드인데 뒤쪽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고 여기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뒤쪽 바닥에서 본 엄지발가락이면 이 정도가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발바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려봅시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그리는 자세이죠. 이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일단 손 그렸듯이 이 자세는 정말 많이 나와요. 팔을. 이 자세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맨발을 그릴 자체가 씬에 많이 등장하는 게 아니죠. 진짜 많이 그릴 법한 자세 몇 가지만 연습해 놓으면 발은 뭐 충분합니다. 신발이 뭐 워낙 다양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발은 구분 지을 때 이 부분하고 발가락 요 구조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손 그리는 거랑 뭐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구조는 모양은 약간 틀리지만 또 가장 많이 그리게 되는 자세가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건데 복숭아뼈 살짝 있고 이 자세로 본 거 있죠. 이쪽에서 본 거를 마지막으로 그려보도록 합시다. 발가락 이쯤에 있고 살짝 잡아주고 그다음에 발가락을 그리기 전에 손 그리듯이 어디까지인지 곡선으로 살짝 잡아주고 그걸 바탕으로 그리면 그리기가 쉽죠. 이 부분도 살짝 튀어나오고 이 부분쯤에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이 각도에서 볼 때는 엄지발가락이 가장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이 각도에서는 새끼발가락이 가장 먼저 있겠죠. 발톱도 살짝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발가락 이 정도 해주고 앞에서 먼저 보이는 발가락 순서대로 그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뚱뚱하게 되는데 해주고 간절하고 발톱 살짝 또 잡아주고 그러니까 그 도톰한 손가락들 겹쳐 있듯이 발가락도 도톰하고 두께를 가진 애들 겹쳐 있잖아요. 그런 느낌만 잡아주면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앞에 그렸던 것보다는 얘가 너무 안 이쁘게 되는데 아무튼 차례대로 발을 각도별로 봅시다. 얘는 이 부분이 계속 거슬리네. 자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이 자세 가장 많이 그리는 거 이 자세 요거 이 자세 본인의 발을 보면서 그리는 것도 좋겠죠. 이 자세는 정말 많이 그리게 돼요. 얘랑 얘만 좀 많이 연습해봐도 발 그리는 데는 뭐 거의 다 신발로 표현이 되니까 무난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손 다양한 자세 그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발을 한번 다양하게 그려봤습니다. 일단 맨발을 많이 그려보면 신발은 뭐 그냥 신발 모양만 알고 있으면 본인이 그것만 각도별로 그리면 되니까 맨발을 많이 그려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신발 신는 건 그리기가 훨씬 쉽죠. 그 발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를 디테일하게 그리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발 두 발 자세 전신상에서 자세를 표현할 때 발을 좀 디테일하게 그리게 되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 나온 김에 다리 라인만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하고 다리도 정말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뭐 꼬고 있는 자세, 똑바로 딱 직각으로 앉아있는 자세,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공손히 옆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자세, 아니면은 뭐 보통 우리가 앞바다리라고 하죠. 그런 자세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리의 다양한 자세 보려면 요가 관련된 사진들을 찾아보면 다리 관련된 정말 다양한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발 나온 김에 그것만 좀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사이드에서 봤을 때 골반, 허리, 엉덩이를 이 사이드
이쪽이 배고 이쪽이 힙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다리는 이게 내 눈에 먼저 보이는 쪽, 사람 이쪽이 배니까 사람으로 치면 왼쪽 다리겠죠. 전에 살짝 설명했는데 일단은 직선을 하나 뽑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매끈하게, 그 다음에 무릎 접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할지 살짝 직선 곡선 직선 곡선의 믹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뒤에는 아주 곡선도 아니고 아주 직선도 아니고 매끈하게 하고, 발목 뒤쪽은 약간 통통해야 되죠. 그리고 이쪽은 무릎이고 살짝 뽑아주고, 그리고 발목 얇은 부분,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안 되죠. 이 곡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의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묘한 곡선들과 그 곡선들의 조화로 사람의 신체가 완성이 되죠. 여자들이 죽어라 운동 열심히 하는 게 그 곡선들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이죠. 아까는 바로 디테일하게 그렸다면 지금 그냥 모양 그린다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진 찍을 때 모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세 있죠. 한쪽은 쭉 뻗고 한쪽은 약간 비스듬하게 구부린 거, 그 자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무릎을 한 이 정도 해놓고 이쪽이 배라고 하면 약간 요 느낌이 되겠죠. 두께도 뒤에 있으니까 앞뒤 생각하면서 요 정도에서 구부린다 하면은 역시나 구부리는 걸 잡아주고 거기에서 직선으로 가다가 아름다운 약간의 곡선, 이 부분쯤에서 접히겠죠. 역시나 왼쪽 다리 먼저 그린 거랑 똑같이 무릎 뒤쪽을 요 느낌 있죠. 요 미묘한 요 통통하게 나왔다가 아름답고 얇은 발목으로 가는 요 느낌.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겠죠. 지저분한 선들 조금 지워보면은 그래서 물론 나중에 그리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죠. 음영으로 살짝 표현을 하되, 그리고 엉덩이도 살짝 원래 좀 더 잡아주죠. 약간 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에 그런 곡선들과 라인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쯤에 장골이 있죠, 장골.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거. 이쪽이 무릎. 다리 같은 경우도 지금은 발 나온 김에 그냥 살짝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다리도 정말 자세가 많아요.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얘도? 지금 요거 아주 되게 많이 사이드에서 많이 그리는 자세는 한번 그려봤으니까 조금 특이한 자세 뭘 그려볼까요? 약간 꼬고 있는 거, 다리 꼬고 있는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얘는 그대로 또 냅두고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아까랑 비슷하게 엉덩이와 배 하체 부분을 이 정도로 잡아놓고, 다리에 앉아있으면 왼쪽 다리 위에 보통 오른쪽 다리를 얹어서 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걸 사이드에서 라인으로 한번 잡아서 표현을 해봅시다. 엉덩이 뒤 라인을 잡아주고, 역시나 통통해졌다가 얇아져서 발목까지 내려온 라인하고, 한쪽이 곡선이니까 한쪽은 직선 해서 발은 이쪽 발은 이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허벅지 두께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다리를 꼰다면, 그리고 발은 이 정도로 올 수가 있겠죠. 일단 보이는 다리 먼저 좀 잡아 놓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얘는 여기쯤에서 구부러진다고 했을 때 이것보다는 약간 각도가 있는 게 좋겠네요. 약간 요렇게. 그쵸? 훨씬 더 얇고 이뻐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체 그릴 때는 미묘한 곡선 때문에 느낌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얼굴은 약간 다르죠. 얼굴은 구조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황금 비율에 가장 맞는 게 미인이라고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을 황금 비율로 조금씩 맞춰놓으면 안 이뻐지는 경우, 안 멋있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제일 중요한 게 조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진에서 눈 위치를 조금만 위로 올려놓든지 입의 위치를 조금만 내린다든지 눈 사이의 간격을 조금만 넓혀도 인상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조금만 해도 인상이 확 바뀌는 느낌이 그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 느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조화 있죠, 조화. 네, 눈, 코, 입은 비율, 간격, 크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반면에 사람의 신체는 그 팔다리, 몸통 똑같잖아요. 미묘한 그 곡선, 미묘한 직선의 느낌으로 인해서 몸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쪽까지 한다면 여기는 좀 더 이렇게 보일 거고, 얘는 꼬았으니까 약간 발에 약간 각도가 이 정도 보이면 되겠죠. 약간 발바닥과 사이드 중간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손에 이어서 발을 그려봤고 발에 이어서 다리와 관련된 거 살짝 그려봤습니다. 요거 다음 영상은 이제 포스트 포즈에 이어서 exaggeration 과장과 관련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